정말 의미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제가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또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다른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세라젬에 가서 그 부스에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이 이제 그 에이지별로 다 이렇게 아까 헬스테리아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따로 이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기들이면 아기들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이면 수험생에 맞게, 또 뭐 실버면 실버에 맞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입하신 뭐 그런 그 배경이라든지 그 뭐 목표하신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대답을 살짝 잘못했는데 그 부분은 헬스테리어라기보다 저희가 AI 웰니스 홈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 AI 웰니스 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여러 연령별로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결국에는 한 가정을 구성하는 세대가 여러 연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뭐 4, 50대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7, 80대 같은 시니어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하에 그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생체 리듬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체적인 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제가 보니까 그 뭐 소비자 가격을 잠깐 들어보니까 싸진 않더라고요. 아, 네, 상당히 그 값비싼 그런 재질의 그걸 쓰셨고 대부분 또 의료기기 아마 특허가 지금 뭐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저희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절차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한 휴식 가전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예. 그 디자인이 보니까 그 대표님이 그 소개하실 때 보니까 디자인은 이제 그 인체공학적으로 다 설계가 돼서 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헬스테리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나왔고요. 저희 대표님은 가구 같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게 또 목적이셔서 예, 집안의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계속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위에 오신 분들 제가 다른 그때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엿들어 보니까 세라젬은 디자인이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이번에 총체적으로 제가 그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피리언스, 예, 그 부분이 아주 이제 쇼업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주 경쟁력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 기억이 아마 201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매년 CS 끝나면 이제 제가 CS 레전드 컨퍼런스라는 거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프라이빗하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인간이 그 일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걸 이제 8개 키워드로 제가 나누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위스퍼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WEESPERS라고 해서 8개 구간이 있는데 이제 일하고 이제 먹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쉬고 그다음에 놀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릴렉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S가 쉬기거든요. 그 S의 마지막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슬립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인간이. 그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왜 아파트 값은 비싼데 잠자는 공간은 왜 이렇게 싸?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꽤 강남의 아파트는 비쌌습니다만 지금 뭐 50억, 60억은 이제 뭐 거의 뭐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방 3개짜리가 50억, 60억이라고 하면 방 1개가 차지하는 비용은 만약에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 15억씩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 달러로 계산하면 지금 100만 불인데 근데 정작 그 안에 공간의 그 안에 가치는 콘크리트 덩어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 침대가 겨우 이제 뭐 몇백만 원짜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프리미엄 수면 시장이 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청음실을 이제 그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방음 뭐 차음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습도를 맞추고 하니까 들어가면 이제 졸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프리미엄 시장이 오니까 그때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지불할 거다. 또 돈이 더 많아지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세라젬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그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물론
꽤 오래된 시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세라젬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하나의 그게 패키지죠, 그죠? 네, 토- 맞습니다. 토론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뉴로틱스나 이런 다른 그 파트너들의 그런 그 기술들이 좀 조합이 되면은 네, 하나의 플랫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맨 마지막 장에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장표를 넣었던 이유는 그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랑 기술을 가진 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결합을 해야지 결국에는 토탈 솔루션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미디어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죠. 일종의 이제 우리 국가 공동체의 뭔가를 뭐 이슈를 이제 어떤 좋은 이슈를 만들고 물론 이슈란 말 좀 이상합니다. 영어로요. 좋은 토픽을 만들고 또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서 뭐 정책 입안자라든지 이제 뭔가 또 설계하는 분들은 그걸 또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명가해서 제가 아마 CS 가기 전에 이제 김동수 교수님하고 그 팀들하고 잠깐 그줌 미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수면을 잘 못 취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해서 우선 저희 미디어에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가령 저희들이 이제 뭐 스윗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sleep well,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experience, 그다음에 evaluation, 그다음에 이제 그 테라피 해서 이제 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위치가 강남에 가깝고 또 이게 판교 분당이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한민국에 좀 약간 돈을 갖고 있는 여유로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잠을 못 자는 것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그 저희들이 이제 공간을 좀 활용해서 세라젬이나 또 뉴로텍스나 이런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좀 만들고 대략 보니까 저희들이 그 수면과 치매에 관련된 기업들 대략 보니까 한 50개 기업들이 저희들이 지금 당장 손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물론 이제 경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보니까 세라젬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술들을 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뉴로텍스라서 그런 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나중에 좀 진행이 되면 그거는 뭐 국가를 위해서 한번 그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그것도 얼라이언스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뉴로텍스의 그 김동주 교수님한테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이제 수면 장애가 이제 인지 장애라든지 그 뇌전증이라든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그렇습니다. 가장 그 많은 게 또 ADHD 쪽에 일종의 뭐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이쪽에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ADHD나 아니면 이제 보통 어티즘이라고 해서 발달 장애 쪽은 조금 이제 개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 뉴로틱스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자 임상 단계에서 이런 ADHD나 어티즘 같은 분들이 이러터빌러티라고 해서 이제 충동에 대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도 여전히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요즘에 연구적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은 그 서울시의 시민들이 72.1%? 약 그러니까 거의 뭐 3명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수면 장애를 일으켜 거기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숫자에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나 사실 수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제 자체에 느끼는 좀 부담감과 공포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숫자도 저에게는 그렇게 그리 놀라운 숫자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 영화가 뭐 슬리플리스 인 세일을 갖고 이제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데 정말 서울 시민들은 잠을 못 자고 있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단정 짓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큰 지나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단순히 잠을 못 든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서 좀 공론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잠을 잠으로써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아마도 여러 방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이제 그 기획 안내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금 서울시에 만약 시장으로 출마할 분이 수면 장애를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거의 뭐 4명 중에 3명에 대해서는 표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소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정치적인 어떻게 문제긴 한데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 뉴로텍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교수님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뭔가 결정을 할 때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저런 공약을 내 맨날 뭐 짓겠다 뭐 부시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개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또 그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지자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수행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을 받고 혜택을 느끼시는 분이 이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과 그다음에 제안이어도 체감하는 데 있어서 그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소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정책과 공약의 그 근간은 결국 많은 분들이 온전한 좋은 건강 상태, 정신 상태를 갖는 것이 핵심이고 그 시작은 수면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수면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아마 실효성 측면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분이 네네. 그러면 4명 중에 3명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 정말 진짜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접근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 뭐 1,000만 명이라고 계산하면 약 700만 명 이상인데 그럼 700만 명에게 만약에 그 뉴로텍스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전체를 턴키 베이스로 우리가 만약에 수주를 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뭐 비용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뉴로텍스가 또 서울 시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한 축으로 기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비용을 좀 줄인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기여를 또 뉴로TX가 서울시와 더불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아마도 만약에 심각하게 정책적 반영에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와 다양한 방식에서 논의를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작은 값으로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된다면 이 또한 사실 저희 뉴로틱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지금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인데요. 2020년에 이제 모 지방 정부에 그쪽에 이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좀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준 게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시티인데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원격 진단부터 해서 24/7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방에 중점을 두는데 예방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얻는 게 많다. 그 대신에 이제 그게 네트워크로 관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정화돼야 되는 거죠. 도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 한 3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이제 새로운 도시를 짓고 그게 이제 정말 아프지 않게 만드는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 다음에 관리하는 도시는 별도로 뭐 우리가 뭐 요양을 필요로 하는 도시가 있겠습니다만 그 도시는 아예 무병장수를 목표로 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게 가장 그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물론 뭐 미국에서도 오래 살고 일본에서도 살아보고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봅니다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주거 형태나 도시 공간의 구조 자체는 특히 이제 서울같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기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교수님께서 또 갖고 있는 견해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저희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허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허들을 하나하나 부숴 나가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 통해서 만약에 그러한 도시나 아니면 그러한 곳이 형성이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면에서 볼 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과거와 달리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그 밖에 여타 많은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감으로써 예전에는 조금은 먼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정책과 그다음에 의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능동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 순간에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처음이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첫 삽이 잘 떠진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론화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실현해 주신다면 아마도 그 공로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정말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뭐 정치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권리를 가진 만큼 다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시대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이 저는 가장 선진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 어디냐 그럼 전 대한민국이라고 꼽습니다. 역동성이라든지 또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선도하고 또 이제 그걸 또 정말 전 국민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전 큰 그 그림에서 비포 그 아프기 전에 다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줄이면서 국가 자체를 생산성이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겠냐. 그 제가 방금 또 말씀드린 또 그 스마트 헬스 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또 세라자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간을 다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이 도시 공간이라고 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뭐 작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CS 전시장에 있는 모든 그 기술들을 제가 조합을 한다면 저는 그런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 한국 기업들의 그런 뭐 스타트업들의 그런 약진이라든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런 뭐 혁신상을 수상받은 또 그런 어떤 힘, 에너지를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또 턴키 베이스로 해서 하나의 뭐 플랫폼으로 수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세라자님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공간을 채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게 저희의 꿈이고요. 건강한 집을 짓고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인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뭐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마스터 플랜을 보면 이제 거기에 지금의 그런 건축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건축이 그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철기 시대에 만든 그런 건축 공간이거든요. 방 몇 개 그냥 막 대충 집어넣는데 이제는 그 공간 자체가 모든 동선 자체가 달라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이 죽기 전에 전부 다 요양을 해서 죽어요. 자기 집에서 안 죽고. 그건 뭐냐면 그 공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당장 뭐 샤워도 못 시키고 네. 이동도 못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할 때 침대부터 모든 그 뭐 화장실 공간에 있던 그런 레이아웃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뭐 필요한 것들 다 바꿔야 된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창조해낼 것이라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세라젬이 제일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이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나중에 이거 그냥 캡처해서 보여드릴 때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그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데 허들입니다, 그렇죠? 예, 법과 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어제도 이제 그 베스트 혁신상을 받으면서 그 베스트 혁신상을 받은 기업의 문제가 이제 B2G 시장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과거에 만들어진 그런 다 제도인 거예요.
뭐 얼마가 돼야 되고 규모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몇 명이 근무해야 되고 이러니까 스타트부터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라젬은 지금 대기업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또 규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이게 아주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자약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또 의학 쪽에서 이게 왜 약이냐 그 메디칼 쪽에서 아주 이제 자기 권한을 침해를 하면 뭐 거기는 뭐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 나라도 뭐 함부로 못하는 곳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교수님은 또 의대에 직접 또 병원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 그걸 왜 그 디바이스를 왜 우리가 그 메디컬이라고 치료제라고 왜 얘기를 못하냐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정책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하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제가 사실 원하는 것은 뭐 저희 제품이 이제 메디칼 부분에 넘나드는 것 이런 것보다도 기존에 이제 컨벤셔널한 이제 메디슨,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리고 현재 앞으로의 이제 메디슨에 저희 같은 이런 전자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생소하지만 함께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지향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책적인 수정이나 제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기술도 변하고 있고 그 기술에 따라서 많은 정책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책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이라든지 그 밖에 기타 것들이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존중하고 지키는 내에서 저희가 좀 더 유연성을 크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 방에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정책과 법률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는 또 그쪽에 또 뭐 정책을 위반하거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들하고도 자주 아마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미디어로서 역할이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세라젬도 많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허들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는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눈 수술을 레이저로 하는데 사람이 눈 수술하는 게 좋겠어? 로봇이 눈 수술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웃으면서 난 로봇 한 대 받을래. 왜냐하면 사람이 떨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로봇은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미국도 이제 가장 그런 게 이제 의료비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권에 대한 문제죠. 그 이권을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게 되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벌써 한 5, 6년 기억이 되는데 그때 벌써 그 로봇을 이제 갖고 엔지니어가 수술을 하다가 들켜갖고 이제 구속이 되는 사례도 그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봇 그 수술기를 엔지니어가 의사한테 가르쳤는데 의사가 잘 못하니까 이 엔지니어가 들어 수술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로봇으로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 어떤 내장의 일부를 잘라내는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위벽을 뭐 두께를 0.2mm로 잘라 그러면 사람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봇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잘라내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엔 저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물론 사람이 그걸 작동을 하겠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로봇이 또 스스로 이제 또 AI가 작동을 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메디칼 쪽에 이슈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이쪽에 좀 많은 좀 뭔가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신념화가 돼야지 이게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사실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를 있고 또 인공지능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지능과 로봇지능에 대한 비교로부터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로봇이 즉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반복적인 것과 정확한 것을 로봇이 아무래도 인간보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지능이 로봇지능 즉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부분은 새로운 변화나 저희가 계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 어댑테이션은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좀 다르게 로봇이 뭐 인간의 수술을 대신한 것보다는
인간과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 메디컬 도메인에 들어옴으로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 분담을 잘 함으로써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술을 예를 들면 저희가 심장 수술을 할 때 제가 이제 토론토 어린이병원에 있을 때 이제 심장 수술실에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희가 심장 수술학에서는 이제 어프비팅이라 해서 심정지를 시켜놓고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로봇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온비팅 상태에서 스티칭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혜택이 있는 반면에 또 심장 수술에서 저희가 시나리오로 가지 못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발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마도 인간이 또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공지능이 인간이 이 메디컬 분야에서 인간을 모두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노래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장점은 인공지능 쪽으로 밀어주고 인간지능이 장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포커스하면서 의료 기술을 궁극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계속 얘기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게 이제 이 대전환기에 이 변화의 시대에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C 커스텀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E는 이제 experience라고 environment라고 하고 환경 혁명. 그 이제 그 환경이라는 게 자연 환경이 아니라 노동 환경이라든지 아까 말한 우리가 뭐 잠을 자는 구조 환경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다음 스트럭처라는 게 구조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커스텀 혁명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걸 시행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특히 이제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드는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들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 지방정부 수장들이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그 광역급 단체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 뭔가 이제 뭐 도시개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일종의 뭐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것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나중에 이제 세라젬이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큰 계획들 그런 것도 이제 아마 그쪽에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희 그 나라가 OECD 그 국가 평균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OECD 그 국가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한 20 몇 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7시간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뭐 1시간도 차이가 안 나는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표본의 크기라든가 이런 데이터 사이즈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수면의 질에 대한 거나 수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으로 예방의학적으로 이제 치료 그 케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으로 언젠가는 또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진짜로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국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수면까지도 같이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중견이나 대기업들도 어떤 그런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멋진 좀 수면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글로벌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뭐 혹시 또 하셔야 될 말씀인데 못한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 거의 대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수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도 다 이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결국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인프라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책적인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도 뭐 오늘 정책 그 제안 컨퍼런스인 만큼 저희도 이제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지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정책적인 제안이 있을 때 두 발 벗고 나서서 좀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동준 교수님.
네, 저는 일단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더불어 이제 수면이 단순히 눈을 감고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가 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수면에 신경을 쓰시고 이로 인해서 건강한 미래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오늘 저는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그 어떤 분이 제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잠을 잘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공약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이 뭐 웃겠죠. 아이, 뭐야 저건.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얘기했던 주는 그 토픽들, 이슈들을 아마 들어보면 그 정말 그거는 정말 필요한 거구나. 저는 잠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에서의 죽음. 근데 그 삶에서의 죽음인데 그 죽음에 그게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 잠을 자면서 다시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고 또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근데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새로운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삶에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물론 제가 죽음이란 말을 이상한 그 단어를 끌고 왔습니다만 정말 죽은 듯이 자면은 그만큼 좋은 재창조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숙면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시는 우리 세라젬의 우리 유성호 또 팀장님, 또 뉴로텍스의 또 김동지 교수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